2장.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고등학생 탐정 정우와 김영사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일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빌딩의 화려한 외관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실은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였다. 책상에는 깨진 커피잔과 피로 범벅된 흩어진 서류들이 잔혹했던 범행의 상흔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정우와 김영사는 곧바로 사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펴보았고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범인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라면 박영도의 시체 옆에 놓여있던 녹슨 칼 한 자루 뿐이었다. 그리고 이게 뭐지? 나는 박영도 회장의 책상을 조사하던 중 책상 다리 아래에 미세한 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 희미하게 빛나는 소량의 가루들은 내 눈길을 사로잡았지. 정우야, 어떠니? 뭔가 발견한 것이라도 있니? 형사님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나요? 그래, 딱히 범인을 확증할 만한 단서는 눈에 띄지 않는구나. 유일한 단서라면 박영도 사장 옆에 놓여있던 이 녹슨 칼 한 자루뿐이다. 김 형사님은 피로 얼룩진 칼을 조심스럽게 들어 주의 깊게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우선은 칼날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하고 DNA 분석을 위해 과학수사팀에 보내야겠다. 저는 책상 주변에서 이 하얀 가루를 발견했는데 이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 그것도 이 봉지에 담아두렴. 그 가루도 과학수사팀의 성분 분석을 요청해야겠다. 네. 그런데 아까 얼핏 듣기로는 용의자들을 특정 지을 수 있을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이신 거죠? 살해된 박영도 회장은 죽은 사람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으로 유명했다는구나. 여기 엘리시온 타워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나 땅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행했던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첩보가 있어. 그래서 용의자는 그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쉽게 특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 형사님과 나는 곧바로 박영도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엘리시온 타워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3명의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물망에 올랐지. 우선 박영도의 아내 김서연. 그녀는 박 회장의 잦은 외도와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군. 대외적으로는 금슬 좋은 부부처럼 행세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별거 중이라고 해. 그리고 사장의 비서이자 처음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김미나. 그녀는 박 회장으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갖가지 모욕적이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꾹 참아내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경쟁회사인 심한건설 사장 윤태원. 윤태원은 박영도의 공격적인 사업 전략으로 인해 회사가 도산할 위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말이야 공격적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악하기 그지없었다고 해. 윤태원의 입장에선 박영도가 간사하고 비열한 장사치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어. 하지만 모든 용의자들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지. 김서연 씨, 남편께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마는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저녁 어디에 계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골드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김윤아 씨, 회장님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오후 8시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시라면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올 초에 저희 타워 바로 옆에 있는 낡은 건물을 하나 매입했는데 그 건물을 회사 직원용 숙소로 리노베이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기한할 때 확정됐던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 때문에 회사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주주들도 함께 모이는 자리였는데 회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회의 내용을 저에게 기록하여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니 끔찍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설마 제가 의심받고 있는 건가요? 윤태원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박영도 회장의 사건이 있던 그 시간 어디에 계셨는지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알리바이 조사라는 건가? 그래, 박영도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심한건설이 손해를 입긴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박 회장을 죽일 이유는 없지. 나도 박 회장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박 회장을 죽이고 싶었다 한들 나는 그때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 일본에서 바이어들과 미팅이 있었거든. 이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 속에서 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 모든 단서가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었지. 나와 김영사님은 밤새도록 사건 현장을 다시 살펴보았고 용의자들의 진술을 다시금 확인했어.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사건이 장기전으로 치닫고자 할 무렵 드디어 과학수사팀에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났다는 이야기와 김영사님, 보내주셨던 증거물들 방금 분석이 끝났습니다. 윤검수관, 수고 많았어. 우리가 지금 가겠네. 혹시 주요한 단서가 될 만한... 그거라면 하나 있죠. 거기에 내가 발견한 하얀 가루가 범인을 유추하는 데 있어 꽤나 유력한 증거가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야. 이 하얀 가루가 터널 속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지지부진하기만 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김영사님과 나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기 시작했어.